감시 카메라에 다 찍혔어. 이 여자 도둑이야. 고급 레스토랑 주방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화면 속 주방 보조가 트러플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닥쳐. 경찰 신고해. 비서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특별실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통역사가 안 왔습니다. 프랑스 미슐랭 심사위원님이 화내고 계십니다. 도둑으로 몰린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프랑스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여자가 파리 미슐랭 2스타 출신이고 누군가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는 걸. 그런데 이 난리가 터지기 몇 시간 전 새벽 4시였습니다. 서울 봉천동 반지하 원룸. 2024년 4월 어느 날 새벽 4시 한지원이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에 딸의 학원비 독촉 문자가 5통 와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딸이 어젯밤 먹다 남긴 컵라면 국물뿐이었습니다. 지원은 그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엔 공과금 연체 고지서 3장, 최종 경고라는 빨간 글씨가 보였습니다. 옷장을 열자 먼지 쌓인 프랑스 요리사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꺼내본 적 없었습니다. 지원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버티자. 예린이 위해서. 새벽 5시 지하철 4호선 아니었습니다. 명품 가방 든 여자들 사이에서 지원은 낡은 가방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친구에게 속삭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살면 끝이지 뭐.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 레스토랑 주방 냉장고 앞에서 윤서아 수셰프와 마주쳤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냉장고 안을 확인한 윤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트러플 3개가 없었습니다. 어제도 송이버섯 없어졌는데. 설마 너? 지원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윤서아가 비웃었습니다. 녹화 영상 확인하자고. 사무실에서 녹화 화면을 돌려봤습니다. 어젯밤 10시 후드를 입은 누군가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체격이 지원과 비슷했습니다. 이거 내 작업복 아니야? 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그때 퇴근했습니다. 그때 박영진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윤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줌마가 재료 훔쳤어요. 박영진이 소리쳤습니다. 뭐? 당장 경찰 불러. 직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얘 어제도 음식 남은 거 몰래 싸갔어요. 지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딸 도시락. 박영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것도 도둑질이야. 짐 싸서 나가. 비서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복도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올려도 되죠? 탈의실에서 짐을 싸던 지원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학원비 안 내면 오늘 쫓겨나. 지원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때 바닥에서 프랑스 요리책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책갈피 사이에 낀 사진이 보였습니다. 14년 전 파리 미슐랭 수상식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지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박영진 사장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미슐랭 심사위원님이 로비에 계십니다. 박영진이 소리쳤습니다. 뭐? 오늘이었어? 다음 주 아니었나?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일정이 앞당겨졌답니다. 그런데 통역사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박영진이 벽을 쳤습니다. 미쳤어?
지금 당장 다른 사람 구해. 비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랑스어 통역사가 한국에 7명밖에 없는데 전부 일정이 있습니다. 특별실 안에서 장피에르 뒤봉이 프랑스어로 고함을 쳤습니다. 용납할 수 없소. 나는 돌아가겠소. 박영진이 어색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플리즈 WAIT 서. 뒤봉이 더 화를 냈습니다. 나는 영어 안 합니다. 윤서와 수셰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장님, 제가 프랑스어 조금 할 줄 압니다. 하지만 윤서아의 프랑스어는 엉터리였습니다. 저는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뒤봉이 경악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주방 복도에서 설거지를 하던 지원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뒤봉 선생님이시잖아.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나 방금 도둑으로 몰렸는데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딸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답장 좀 해줘. 지원은 특별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박영진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아무도 방법이 없단 말이야. 뒤봉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떠나겠소. 지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야? 지금 바쁘단 말이야. 지원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 프랑스어 할 줄 압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영진이 지원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너 아까 도둑질하던. 윤서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저 여자 말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박영진이 지원을 노려봤습니다. 증명해봐. 못하면 진짜 경찰에 신고한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초 준다. 하나, 둘, 셋. 복도에 직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윤서아가 비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주방 보조가 프랑스어를 한다고? 웃기지도 않네. 지원은 뒤봉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완벽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뒤봉 선생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뒤봉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의 발음은 8299 억양이군요? 지원이 대답했습니다. 예, 8299에서 12년 거주했습니다. 뒤봉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느 구역이었습니까? 지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페라 근처였습니다. 셰 피에르 레스토랑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뒤봉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셰 피에르라고 했습니까? 지원이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그 근처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뒤봉이 뭔가 눈치를 챘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원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선생님, 통역 시작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완벽한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전문 요리 용어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드미 글라스, 미르프아, 줄리엔. 뒤봉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통역은 처음입니다. 박영진은 놀랐지만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역이 끝나고 탈의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지원의 가방에서 고급 프랑스 나이프 세트가 나왔습니다. 윤서아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우리 주방 거잖아. 지원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누가 제 가방에 넣은 거예요? 윤서아가 비웃었습니다. 또 변명이야? 녹화 영상 봤잖아. 어젯밤 내가 주방에 들어간 거.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프랑스어는 정말 대단했는데 도둑이었네. 역시 밑바닥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불쌍한 척하더니 다 연기였어. 지원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전 정말 안 했습니다. 박영진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좋아, 통역은 잘했어. 그래서 경찰 신고는 일단 보류해주지.
대신 조건이 있어. 다음 주 뒤봉 선생님 다시 오실 때까지만 전속 통역해. 그거 끝나면 바로 나가는 거야. 도둑이랑은 같이 일 못한다고. 지원은 굴욕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도를 나가던 뒤봉이 지원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요리는 하지 않습니까? 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뒤봉이 지원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상하군요. 당신 손에 칼자국이 여러 개 있던데. 지원이 황급히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뒤봉은 의아한 표정으로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강민수가 내렸습니다. 명함에는 청와대 만찬 총괄 셰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진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강민수가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죠? 주방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던 지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수가 주방으로 들어오다가 지원을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원 선배, 지원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민수야, 강민수가 놀란 척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여기서 뭐 하세요? 지원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일하고 있어. 강민수가 가짜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사건 이후로. 잠시 후 복도에서 강민수가 박영진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 여자 5년 전에 프랑스에서 사람 죽였어요. 음식에 독을 넣어서요. 박영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강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풀려나긴 했지만 요식업계에선 다들 아는 얘기죠. 오후 3시 전체 직원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박영진이 지원을 불렀습니다. 한지원 씨, 앞으로 나오세요. 지원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박영진이 물었습니다. 5년 전 프랑스에서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데 사실입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무죄였습니다. 윤서아가 비웃었습니다. 무죄요? 증거가 없어서 안 잡힌 거지. 강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그때 파리에 있었어요. 다 봤습니다. 강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띄웠습니다. 프랑스 신문 기사였습니다. 한국인 셰프, 미식가 독살 의혹.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지원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직원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네. 도둑인 줄만 알았더니 살인자였어? 지원이 해명하려 했습니다. 당시 돌아가신 분은 안말기 환자셨습니다. 제 요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독버섯을. 강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선배님, 아직도 남 탓하시는 겁니까? 박영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됐어. 당장 나가세요. 윤서아가 거들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동조했습니다. 박영진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복도에서 짐을 싸던 지원과 강민수가 마주쳤습니다. 강민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진실은 영원히 묻히는 거예요. 지원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독버섯은 내가 넣은 거지. 강민수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으세요? 5년이나 지났는데요. 지원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원룸에서 딸 예린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전직 프랑스 셰프, 독살 의혹 과거 드러나. 예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인터넷에 기사 났어.
친구들이 다 봤어. 지원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예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살인자라고. 지원이 딸을 껴안으려 했습니다. 예린이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진짜 안 한 거지? 1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린이 엄마의 눈을 참아 보지 못했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린아. 예린이 다시 엄마를 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지원이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증명할게. 꼭. 예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난 엄마 믿어. 끝까지 믿을 거야. 자정이 넘은 시각, 지원은 오래된 박스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5년 전 부검 기록 사본이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다른 레스토랑에서 훔친 레시피 노트도 있었습니다. 몰래 찍어둔 영상 파일들도 보였습니다. 지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싸워야 해. 예린이를 위해서라도. 노트북을 켜고 저장 장치에 파일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뒤봉이 다시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미슐랭 예비 심사였습니다. 박영진이 새로 구한 통역사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저희가 모신 새 통역사입니다. 하지만 새 통역사의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뒤봉이 짜증을 냈습니다. 이 사람 프랑스어가 이상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주방에서는 강민수의 요리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메인 요리는 비프 부르기뇽이었습니다. 강민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했습니다. 실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0분이 지나 접시가 완성됐습니다. 특별실에서 뒤봉이 한 입 먹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맛이 없군요. 이건 프랑스 요리가 아닙니다. 비프 부르기뇽이 이런 맛이 아니죠. 뒤봉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프랑스 요리사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14년 전 파리에서 입던 하얀 유니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지원을 봤습니다. 박영진이 소리쳤습니다. 너 왜 여기 와? 나가라고 했잖아. 지원은 박영진을 무시했습니다. 뒤봉에게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뒤봉이 지원을 빤히 봤습니다. 좋습니다. 30분 드리죠. 박영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안 돼요. 저 여자는. 뒤봉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 결정입니다. 지원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서 지원이 앞치마를 맸습니다. 재료들을 확인했습니다. 칼을 잡는 순간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년간 숨겨왔던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시작됐습니다.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탁탁탁탁 소리와 함께 재료들이 완벽한 크기로 잘렸습니다. 불 조절도 프로 중의 프로였습니다. 향신료 배합은 눈을 감고도 정확했습니다. 타임, 로즈마리, 베이리프. 주방 직원들이 입을 벌리고 지켜봤습니다. 저게 정말 주방 보조였어? 칼질 속도 좀 봐. 장난 아닌데? 윤서아도 놀라 지켜봤습니다. 얼굴에는 질투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5분이 지났습니다. 완벽한 비프 부르기뇽이 완성됐습니다. 플레이팅까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지원이 접시를 들고 특별실로 향했습니다. 접시가 뒤봉 앞에 놓였습니다. 뒤봉이 천천히 포크를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뒤봉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맛. 12년 전 파리에서 먹었던 바로 그 맛입니다. 지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뒤봉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지원 아닙니까? 셰 피에르의 한지원? 지원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뒤봉이 앞으로 다가와 지원을 껴안았습니다. 내가 찾았습니다. 5년 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직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셰 피에르라고? 파리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저 아줌마가 그 유명한? 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뒤봉이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지원은 제가 아는 가장 재능 있는 셰프였습니다. 그 순간 지원의 머릿속에 지난 며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영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년이. 윤서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주방 보조 주제에 강민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선배님은 끝났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박영진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서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강민수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뒤봉이 계속 말했습니다. 5년 전 그 사건. 저는 처음부터 그녀가 무죄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뒤봉이 강민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강민수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청와대 만찬 총괄 셰프 강민수입니다. 뒤봉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요리에는 영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시피, 지원의 것 아닙니까? 강민수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지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5년간 모은 증거들입니다. 노트북이 준비됐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증거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강민수가 다른 셰프들의 레시피를 훔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유명 셰프의 책을 찢어서 자기 노트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뒤봉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두 번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5년 전 파리 근교 시장의 녹화 영상이었습니다. 강민수가 시장 상인에게 독버섯을 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상인의 증언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남자가 독버섯을 찾더군요. 요리용이 아니라고 했어요. 강민수가 떠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연구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사망한 미식가의 부검 기록이었습니다. 사인 암 말기로 인한 다장기 부전 독버섯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치사량에 미치지 못함 의사의 소견서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환자는 이미 일주일 시한부 상태였음 박영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살인이 아니었다는 겁니까?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원이 강민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민수야, 왜 그랬어? 강민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배님이 너무 완벽했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무리 노력해도 선배님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선배님만 없으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윤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의 다른 각도의 녹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윤서아가 지원의 작업복을 입고 냉장고에서 재료를 훔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서 윤서아가 지원의 가방에 나이프를 넣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윤서아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진이 지원 앞에 섰습니다. 지원 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도둑으로 몰아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원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영진이 제안했습니다. 이 레스토랑 수셰프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수와 윤서아가 연행됐습니다. 강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선배님처럼 될 수 없어요. 지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노력이라도 했니? 남의 것 훔치지 말고. 강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뒤봉이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지원, 파리로 돌아옵시다. 제가 새로 여는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를 맡아주세요. 미슐랭 3스타가 목표입니다. 지원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있어서. 뒤봉이 말했습니다. 딸과 함께 오세요. 프랑스 최고의 요리학교에 추천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예린이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원이 달려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예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뉴스 다 봤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어. 지원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숨겨서. 예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잠시 후 예린이 물었습니다. 엄마, 파리 가요. 엄마 꿈 이루세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예린이는 어떻게 하고? 예린이 밝게 웃었습니다.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파리에서 엄마한테요. 하지만 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예린아. 예린이 놀랐습니다. 왜요?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파리 안 가. 한국에 엄마 레스토랑을 열 거야.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뒤봉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투자자로 참여하겠습니다. 한국의 진짜 프랑스 요리를 알려주세요. 지원이 뒤봉을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4월이었습니다. 새로 문을 연 아틀리에 지원 레스토랑의 오픈식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에는 미슐랭 1스타 인증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 여성 셰프 미슐랭 1스타 획득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예린이 견습 셰프 유니폼을 입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진이 들어왔습니다. 파산 이후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그를 주방으로 초대했습니다. 여기서 수셰프로 일하시겠어요? 박영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감히. 지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새로 출발하세요. 박영진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레스토랑 문 앞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강민수였습니다. 교도소에서 1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선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들어와. 강민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원이 물었습니다. 요리 다시 배우고 싶어? 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설거지부터 시작해.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 아니었습니다. 지원이 딸 예린과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진도 옆에서 조용히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설거지를 하면서 지원의 칼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홀에서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이 잠시 일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바닥까지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예린이 완성된 접시를 들고 홀로 나갔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1년이 더 지난 후 아틀리에 지원은 미슐랭 2스타를 획득했습니다.